부동산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시면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는 자료이기도 하고 소장을 보는 판사가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주요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가셔야 됩니다. 유료 별도 사이트 필요 없고요. 등기부 등본 발급과 관련한 모든 것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발급하는 사이트, 전국 각지 등기소도 법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등기부 등본 열람도 가능하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하셔서 어플로도 등기부 등본을 간단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간편하게 열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등기부 등본을 만약 계약 당일날 새로 확인하고 싶다. 계약하는 그 시점에서 딱 확인해야 되고 가장 제일 중요한 최신 버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모바일 어플 등기부 등본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등기부를 하나 골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중에 제일 관심 있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아파트 등기부 등본 보시는 법이시죠? 우선 등기부 등본 이 사이트로 가셔서 여기서 확인하실 때 현행으로 해주시고 반드시 공동담보나 전세 목록에 표시를 해주시고 또 매매 목록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담보 전세 목록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야 혹시 모를 담보 설정 여부나 전세 설정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등기부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 부동산 소송에서 고유 번호를 아시면 전자로 문서 제출할 경우에 편리하게 등기부 등본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번호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표제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 아파트는 등기 원인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새로 지었고 기존에 있던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여기 등기 원인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물 내역을 보시면 34층까지 존재하고 전반적으로 내가 가진 아파트 한 동 건물에 대한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죠. 내 아파트 건물 한 동이 위치한 대지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대지를 한 동 건물의 주인들이 모두 공유하는 형태로 아파트의 대지 소유권 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아파트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가 나타나죠. 이 부분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갑구에 들어섭니다. 이 부분은 옆에 친절하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란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하는 최초의 등기예요. 이것은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조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제일 기본의 소유권 기본 갑구예요. 여기서 등기 원인이 상속이 될 수도 있고 경매가 될 수도 있고 뭐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권리 관계 변동들이 요 란에 올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게 만약 이 아파트에 대한 임의 경매 결시 결정이 났다. 그럼 여기 이렇게 갑구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경매 사건 번호랑 채권자들이 누구인지 기입됩니다. 보통은 이 상태까지 오는 아파트는 거래가 매매로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등기부를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갑구에도 이런 임의경매 표시가 있는 경우에 거래하실 때는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집이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경우예요.
두 번째 갑구에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 압류나 가압류에 관한 것입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보통 소유권자가 빚을 지게 되면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채무자 집주인의 재산인 아파트를 압류, 가압류할 때 등기부에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면 압류 등기가 또 이렇게 말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구의 압류, 가압류 등기의 경우에는 내 집주인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항이고 압류,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갚지 않는 이상 등기를 취소할 수 없고 부동산이 경매될 위험도 있으니 아무래도 이러한 물건의 위험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갑구에 있어 최근 들어 자주 나오는 부분, 요 신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은 이 물건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맡겨놓았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신탁 회사들이 많이들 하시지만 그냥 개인 간에 충분히 신탁을 하실 수 있어요. 신탁이 되면 보통 이렇게 자기 소유권이 누구에게 신탁되어 있는지 등기부에 표시가 되고 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누구인지도 표시가 모두 됩니다. 그리고 신탁 계약서가 첨부된 신탁 원부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소유권이 신탁이 되면 불편한 점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신탁을 법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보아서 소유권자의 지위가 제3자한테 넘어가니 마냥 임대인이 소유권자였다면 마치 임대인이 바뀌는 그런 법률적인 효과가 되는 거죠. 또 요즘은 부동산 담보로 요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탁이 갑구에 있으면 여러 주의사항들이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의해야 될 빨간불의 자, 그리고 이제 등기부 등본에 있어서 중요한 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보통 근저당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부분이죠. 근저당 설정에는 보통 등기원인이 설정계약 날짜,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들어갑니다. 채권 최고액은 실제 이 집 소유자가 진 빚 그 자체라기보다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그 채권자가 담보물인 이 아파트가 경매되었을 때 이 액수까지 이 사람이 받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에서 이 단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실제 발생할 채무액이 조금 적을 가능성은 있겠죠? 이제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경우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채권 최고액 정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와 비교하셔서 현재 시가와 비해서 적절한 액수다라고 판단하시면 임대차 계약을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을구에는 근저당권 외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이 들어가고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권도 을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에도 을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신청된 경우가 있었는지 등을 꼭 살피셔서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등기부 등본이 갑구, 을구 다 깨끗했는데 집을 날렸다는 케이스들도 가끔가다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기나 문서 위조가 개입된 때에 사기나 위조 이후에 이런 부동산들이 거래된 케이스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깨끗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시면 어, 힘든 경우가 생기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실 이러한 형사적인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 소유자나 전전 소유자가 사기꾼인지 등기부를 위조했는지 예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회 문제를 이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권리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억 원 정도 되는 매물의 경우 이제 한 15만 원 정도 보험료를 지불하시고 요런 권리 상실의 위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거래를 하신다면 일종의 보험 가입도
이러한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기 피해를 막는 한 대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송을 위하여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는 법, 등기부 등본 보시는 법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국세, 지방세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등기부 등본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최근 들어 문제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사기는 사실 등기부 등본만 꼼꼼히 보시면, 그리고 그 중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잘 골라내시면 어, 최소한 부동산 소송까지는 막을 수 있는 면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모두 염두하여 두셔서 부동산 소송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